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한성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지난주에 제가 한 강의를 들으시고 몇 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오늘 공부할 말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요, 제가 지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듣기를 잘하시는 분인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몇몇 분이 삭개오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듣기가 되냐 하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분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요, 꼭 말로만 전달해야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대개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 말로 전달하는 내용보다 오히려 이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많고 또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갖다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혹은 non-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상담을 할 때는 이것도 다 내담자가 지금 말하는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담자가 말 이외에 다양한 이 동작이라든가 어감이라든가 또는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내담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아주 주의 깊게 그거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삭개오의 예로 들어가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됐다는 것은 최소한도 중년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아마 추론을 해도 거의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년의 남성이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중년의 남성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할 때 그 중년 남성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이 중년 남성으로서의 또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에 맞는 이 삭개오도 체면이 있을 건데요. 그 체면을 무시하고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혼자 나무에 올라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그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삭개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외로워요, 나는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해요, 이런 식을 감정을 꼭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꼭 말로 표현되는 거를 듣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자세라든가 이 어감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표현되는 이러한 이 내용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원활한 상담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제 말하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말하기는 사실 그 듣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는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입니다. 사실 이 듣기를 잘하시는 분은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다, 이것만 알게 되면 아주 쉬우니까요. 사실 오늘은 저는 이제 강의할 거 오늘로 이 시간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다, 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하기를? 자, 그래도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듣기부터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시작을 해볼 텐데요. 듣기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가 지금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 틀이 오는 말, 가는 말, 오는 말, 가는 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내가 들으니까 듣기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말하기가 되는데, 형식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듣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말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듣기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주어가 뭐냐로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는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들을 때는 너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듣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주어는 너는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나는 하면 여기는 이제 너는 하고 주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나는이 되죠. 자, 이게 이제 듣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말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말을 안 하는 것, 이게 이제 듣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듣기의 기본 공식은 너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는요. 말하기는 듣기의 반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여기서 반대가 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뭐가 반대가 돼야 되나요? 주어가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듣기는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거는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어는 이번에는 나는이 돼야 되겠죠. 나는. 이게 그 말하기의 가장 기본이 우선 주어부터는 말하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상대방의 감정이니까 너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감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나는 이러한 감정, 이번에는 뭐죠? 느낀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기의 가장 기본 공식은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말하기의 가장 기본 공식이죠. 뭐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되실 내용이 있나요?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근데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낀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듣기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의 그 밑에 깔려 있는 이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이거를 그 잡아내 가지고 너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구태여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찾아내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하고 아예 시작부터가 내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듣는 이 상대방은 우리처럼 지금 이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그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대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내 감정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예 내 감정을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상대방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대화는 너하고 나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이 대화를 얘기할 때는 너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요것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너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게 말하기,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제일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통 대화를 할 때 나의 감정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대개 우리도 이 내용을 이렇고 잘 이렇게 설명을 머리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머리로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짜 느끼고 있는 감정의 전달력은 훨씬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예 그냥 나의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훨씬 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쉽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자, 요즘에 세상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많이 험악하죠. 그래서 이 관연한 이 따님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오게 되면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따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따님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이 험하니까 이 따님이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어떤 피해를 받으실까 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제 아버지가 따님이 이제 그 외출을 할 때 일찍 다녀라. 이제 이렇게 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외출하는 이 따님도 예,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이러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따님한테 지금 따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을 일찍 들어와라 하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일찍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데 12시가 넘어서도 따님이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을. 자, 이렇게 되면 이 거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의 느끼는 이 감정.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우선 제일 많이 드는 게 걱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화도 나겠죠. 화. 아니 내가 며칠씩 계속해서 일찍 다니라 그랬는데 계속 늦게 들어오는데 도대체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이러면서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면 화도 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가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이 이제 들어왔어요. 한 1시쯤 돼가지고 예를 들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아버지가 대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 들어오는 딸을 보고 대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우리 이제 직접 이 대면으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대개 이제 나오시는 게 뭐냐면 지금 몇 시냐?
또 뭐 어떤 분들은 왜 지금 기어 들어오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차라리 나가라,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뭐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여기하고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자, 여기 지금 아버지가 들어오는 딸한테 지금 몇 시냐 하고 시간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형식으로. 근데 지금 정말 아버지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싶은가요? 이 집에 시계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딸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주무셔야 되는데 시간을 몰라가지고 지금 못 주무시고 있다가 딸이 들어오니까 야, 지금 몇 시냐? 지금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나요? 또는 왜 기어 들어오냐? 왜 이제 기어 들어오냐? 아니 걸어 들어오는 딸 보고 왜 기어 들어오냐고 물어봐요? 또는 차라리 나가라. 이것도 사실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니죠. 딸을 지금 새벽 1시에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이야기들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 요 세 대표적인 요 세 마디의 주어. 주어는 뭐냐면 너는이죠. 너는. 너는 지금 몇 시니? 너는 왜 기어 들어오니? 너는 나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본인이 늦게 들어오는 딸을 걱정을 한 거를 표현을 하는데 내가 걱정을 했다라는 본인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고 너를 중심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말은 의문문의 형식을 띄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늦게 들어오는 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걸 하는 거죠. 비난. 이거는 다 비난이죠. 진짜 그 아버지가 왜 지금 이 딸이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밑에 깔려 있는 감정은 뭐냐면 그 네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너를 지금 야단하고 있는 이 비난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비난을 하니까 뭔가 변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사실은 왜 늦게 들어오느냐 하면 하고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로 하면 사리대화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늦게 들어오는지 해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늦게 들어온 이유, 이게 정보를 내가 아버지한테 줘야 되니까 이제는 심정대화가 사리대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따님이 나는 이러이러해가지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내 감정이 다 풀려가지고 아 그래 네가 설명을 잘해줘서 이제 내가 다 이해가 됐다. 그렇게 느끼시는 이 아버지가 계세요. 오히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너 지금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너 지금 아빠 말이 말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대화가 갑자기 마음 대화에서부터 이 머리 대화로 넘어가면서 서로 이 마음이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제 이러한 이 현상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가 지금 주어가 뭐로 나오냐면 나는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걱정이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많이 됐다. 자, 나는 걱정이 많이 됐다. 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늦게 와서
나는 내가 늦게 와서 걱정이 됐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기라는 거예요. 말하기. 자, 여기 나는 하고 감정이 나왔고요. 감정은 뭐죠? 걱정이 많이 됐다는 거. 또는 화가 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의 입장이 됐다 그럴 때 내가 집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 지금 몇 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내가 늦게 들어와서 내가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세요? 만약에 이때 아버지가 야, 나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늦게 들어오는데 아빠가 왜 걱정이 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딸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딸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그 반응이 뭘까요? 미안하다든가 이런 그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아빠 미안해. 여기서 미안하다는 것도 뭐죠?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감정이 오고 가잖아요. 마음이 오고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 딸은 내가 늦게 다녀도 전혀 관심 없이 일찍 들어가서 주무시는 아버지하고 내가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시다가 내가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아버지하고 어느 아버지하고 서로 마음이 더 통하는 느낌이 들까요? 이게 감정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서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요.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이 감정은 옳고 그름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걱정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이거는 참 그 소위 어이가 없는 거죠. 내가 걱정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우리 이 마음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는 부르지 않죠. 그냥 내 속에서 보고 싶은 거고 그냥 내 속에서 오래 함께 있고 싶은 거지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나는 너하고 오래 있고 싶어. 왜냐하면 첫째 이렇고 절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무슨 레포트 쓰듯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 듣고 내가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아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순간에 있는 그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나 정보를 나누는 사리 대화는 그야말로 사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 대화는 평가를 받지만 감정 대화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하기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